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오늘부터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는데요. 이를 악용하려는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SK텔레콤이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근데 재고가 소진된 것도 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SKT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SK 가입 고객이 2,300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알뜰폰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양이어서 네. 지금 현재 뭐 일부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심이 없다 이렇게 공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SKT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다음 달까지는 유심 재고를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00만 개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 혹시나 어떤 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유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유심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2023년경에 개발이 됐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유심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악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에 유심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SKT를 통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는 것을 이제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유심 보호 서비스가 마치 SK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인 것처럼 해서 피싱도 이제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런 그 고객들의 불안함을 악용하는 피싱 그리고 스미싱 공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또 2차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다 SK를 쓰고 있는 분들은 염려를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떠한 통지가 왔을 때 그것이 SKT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 메시지에 뭐 어떤 부분을 클릭하시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주의할 것은 문자 메시지에 SKT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에 내 핸드폰에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스파이 앱, 뭐 악성 앱 이런 것들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내 핸드폰에 이 프로그램이 깔리는 순간 내 핸드폰을 이 상대방이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링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SK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링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고 아니면은 이 링크가 아니라 어디로 전화를 주세요라고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또 그 일당들이 어떤 거를 다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깔려고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SK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것이 SK의 공식 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부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보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 앱이라든지 대리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SK텔레콤 측은 해킹 공격 이후에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 사례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은 어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까요? 예, 일단 이번에 이 유심에 대한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까지가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유심 정보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도 아직 명확하게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유심 정보에 대해서 유심 칩을 교환을 한다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를 빨리 가입을 해서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뭐 프로그램을 깔라든지 이런 것들이 SKT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K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까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와 SK텔레콤 해킹 사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상 그리고 청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이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또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이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이 사실관계가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유출된 사실 자체에 관해서도 이 보상이나 배상의 청구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출로 인해서 실제로 이 금액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피해 이제 입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이 유출로 인해서 이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이 피해 발생 과정에서 이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제 이 부분 소송이나 이런 부분 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신사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처벌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이 부분 유출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적으로 위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저기 됩니다. 저 늑장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늑장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58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출 사고가 있다라고 인지를 했을 때는 24시간 내에 이 과기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 키사에 신고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대 득표율로 뽑혔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가 가장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이제 3월 말경에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 지난 22일 그리고 24일에 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 기일을 2차례 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쟁점도 크게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속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5월 달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가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상고 기각,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가 파기 환송 그리고 또 파기 재판 이렇게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파기라는 것은 항소심에서는 지금 무죄가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이 법률상의 오류라든지 어떠한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여기서 이제 환송을 하는 것은 항소심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을 이제 환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 파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즉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이제 법률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 환송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사건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가 확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결과가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라도 유죄 취지의 사건의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피선거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 유무죄에 대한 파기 재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3가지의 갈래로 나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종합하자면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른 재판이 5개가 있다는 것도 여전히 부담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형사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기일을 진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불소추 특권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 84조에 이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형사소추의 의미가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네. 이 재판을 포함한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 기일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되기보다는 이 부분 진행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화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권 청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비를 명목으로 고액을 받았다는데 지금 전 씨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쟁점이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무속인이 기도비를 받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기도비라는 것이 다른 명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제 지급이 됐는데 이에 대한 명목만 기도비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대가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대량의 금원이 지급됐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원의 지급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정말 단순 기도비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 형사적인 사건의 쟁점이 달리 분화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네, 김성수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